바둑 두는 여자는 아름답다. 2017 MDM 한국 여자 바둑 리그 오늘은 챔피언 결정전 2차전 보내드립니다. 저는 용광로처럼 불타오르는 진행을 해드릴 배윤진입니다. 거북선처럼 힘찬 진행의 해설이죠. 해설의 홍성재 구단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 대결하는 두 팀의 상징적인 의미를 담아서 저희들의 소개를 해봤는데요. 오늘은 포항 포스코 캠텍과 여수 거북선의 대결입니다. 먼저 이 두 팀은 챔피언 결정전 이미 1차전은 치렀어요. 네, 1차전에서 포스코 캠텍이 2대0으로 승리를 하면서 좀 한 발 앞서가게 됐죠. 이렇게 먼저 웃으면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자, 포스트 시즌은 저희가 시청자분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이벤트를 마련해 놨는데요. 역시 오늘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과연 어떤 문제가 준비되어 있을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2017 MDM 한국 여자바둑리그 챔피언 결정전 오늘은 2차전입니다. 통통 통하였느냐 텔레파시 퀴즈. 역시 A, B, C로 세 문제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이 승자이 맞추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늘 좀 행운이 따라야 될 것 같아요. 네, 어느 선수가 이길지 모르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좀 운이 많이 따르겠죠. 네, 도넛 케이크, 초콜릿 사탕, 수박 사과. 여자 선수들이 안 좋아할 수 없는 그런 아이템들인 것 같은데요. 네, 사실 남자들도 다 좋아하는 것들이라서. 네, 전체적으로 아주 달콤한 그런 간식과 과일입니다. 자, 이렇게 각 문항에서 자신이 좋아하는 것 골라서 문자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문제를 다 맞추신 분들께는 추첨을 통해서 푸짐한 상품을 드릴 거고요. 이런 당첨자분들은 5월 30일에 일괄 발표가 되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벤트 많이 참여 부탁드리고요. 다시 경기 얘기로 돌아와서 오늘은 2차전을 두 팀이 준비를 했겠습니다. 역시 여수 거북선 같은 경우는 이제 여유가 없기 때문에 오더에 신경을 많이 쓸 수밖에 없겠는데요. 네, 이제는 여수 거북선은 더 이상 패배를 하면 안 됩니다. 네. 모두 승리를 가져가야만 챔피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오더에 좀 신경을 많이 써야 할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1국과 2국이 동점 스코어가 나오게 되면 이제 3국도 오더가 공개가 되는데요. 오더 어떻게 짜여졌을지 궁금한데 전에 1차전을 끝내고 나서 이영신 감독이 인터뷰에서는 리어가 온다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오더가 어떻게 짜여졌을지 궁금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사실 그게 연막 작전일지 사실일지는 오더가 공개돼야 알 거거든요. 백지희 감독도 그런 말을 들었기 때문에 더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었을 것 같습니다. 과연 오더는 어떻게 짜여졌을지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네, 포스트 시즌의 대진표입니다. 준 플레이오프와 플레이오프를 거쳐서 이제는 챔피언 결정전이 진행 중인데요. 포스트 시즌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역시 3번 승부로 펼쳐지고 3판 2선승제인데 포항 포스코 캠텍이 여수 거북선에게 1차전에서 2대0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아무래도 먼저 한 발 앞서갈 수밖에 없는 스코어가 됐습니다. 네, 전반기, 후반기로 두 팀이 두 번 만나게 됐는데요. 포항 포스코 캠텍 워낙 정규리그 성적이 좋았었죠. 그래서 여수 거북선에게 2대0으로 각각 3대0, 2대1 스코어로 2승을 거두게 됐었는데 워낙 포스코 캠텍이 2승을 거둔 팀들이 많아서 여수 거북선이 부진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네, 그렇죠. 포스코 캠텍이 정규리그에서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특히 김채영 선수와 조혜연 선수의 원투펀치가 정말 강력했죠. 네, 그렇습니다. 자, 과연 오더 리어 선수가 나왔을까요? 네, 포항 포스코 캠텍의 1주전 김채영 선수가 1국 장고에 출전을 했습니다. 정규리그에서는 12승 2패로 최정 선수와 다승왕을 차지한 선수입니다. 당연히 이렇게 성적이 좋기 때문에 속기 장고할 것 없이 이 승률이 이 정도로 높을 수밖에 없겠어요? 네, 당연히 다승왕이기 때문에 승률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1차전에서도 승리를 가져가 줬던 김채영 선수. 이에 맞서는 여수 거북선의 이슬아 선수입니다. 7승 6패를 기록했고 이슬아 선수가 바로 전 경기에선 조혜연 선수에게 패배를 했어요. 오늘 좀 더 마음을 다잡고 왔을 텐데요.
네, 이스라 선수가 이제는 꼭 승리를 거둬줘야 할 때입니다. 네, 팀의 주전 선수입니다. 이국 속기는 포항 포스코 캠텍의 조혜연 선수입니다. 조혜연 선수는 장고대국엔 출전한 적이 없고요. 항상 속기에 나왔었는데요. 네, 조혜연 선수는 장고대국이 좀 더 어울리는 선수인데 이번 네. 시즌에서는 속기의 성적이 정말 좋아요. 하지만 이렇게 승률로 보여주고 있는 조혜연 선수입니다. 이에 맞서는 여수고국선의 이민진 선수. 자, 이민진 선수가 이 팀의 맏언니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팀이 많이 의지를 할 수밖에 없고요. 이번에 조혜연 선수가 만나게 됐어요. 네, 이번 경기 좀 승부의 키를 쥐고 있는 선수인 것 같아요. 이민진 선수가 꼭 승리를 해 주어야만 네. 여수 거북선 팀이 승리를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1국과 2국을 만나보게 됐습니다. 1대1의 스코어가 된다면 그때 3국이 공개가 되고요. 먼저 조혜연 선수와 이민진 선수의 대국으로 가볼 텐데 이 두 선수는 같은 시대를 풍미했던 선수들이죠. 네, 같은 시대에 좀 물론 성적은 조혜연 선수가 좋았지만 네. 이민진 선수는 정관장배라든지 좀 굵직굵직한 성적을 많이 거둬줬거든요. 상대 전적은 아무래도 조혜연 선수가 많이 앞서 있기는 해요. 어떨까요? 이민진 선수가 그 부담감을 좀 떨쳐낼 수 있을까요? 네, 글쎄요. 뚜껑을 한번 열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1국은 어떻습니까? 한번 예상을 해보죠. 김채영 선수와 이슬아 선수입니다. 네, 최근에는 김채영 선수의 기세가 좋긴 한데 네. 이슬아 선수는 누구에게도 이길 수 있는 기사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오늘 대국 좀 장고 대국인 만큼 좀 신중한 진행이 될 것 같긴 하지만 네, 이슬아 선수도 충분히 승산이 있습니다. 네, 오늘 이 경기에 임한 여수 거북선의 각오는 정말 대단할 것 같습니다. 오늘 스코어로 챔피언이 결정이 될 수도 있고 1대1의 스코어가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챔피언 결정전 2차전 지금 시작합니다. (2017) MDM 한국 여자 바둑리그 챔피언 결정전 바둑TV 스튜디오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을 포함해서 최대 한 경기가 더 남아있는 거기 때문에 최대 2경기가 되겠죠. 이 두 팀 마지막까지 힘을 다해야겠습니다. 이슬아 선수와 김채영 선수의 장고 대결. 자, 그리고 성적이 좋은, 승률이 좋은 조혜연 선수를 맞아서 이민진 선수가 오늘도 노련함을 보여줄 수 있을지. 자, 포항 포스코 캠텍은 1차전과 비교를 했을 때 똑같아요. 1, 2국 오더가 같고요. 이제 여수 거북선이 약간 바뀌어 있는데요. 네, 포스코 캠텍에서는 1차전에 분명히 좋은 기억이 있기 때문에 네. 2차전에서도 똑같은 오더를 낸 것 같고요. 여수 거북선 팀은 이민진 선수가 3국에 과연 출전할지 안 할지 그것이 약간 의문인 상황에서 네. 이번 경기에는 이민진 선수가 출전을 했네요. 1차전 돌이켜보면 1국에는 김다영, 2국엔 이슬아 선수가 출전을 했었습니다. 네, 3국까지 간다면 그때 김혜린 선수가 나올지 네. 이민진 선수가 출전을 할지 좀 궁금하긴 했었는데요. 자, 오늘도 과연 3국을 갈 수 있을지 아니면 한 팀의 일방적인 승리로 끝나게 될지. 지금 두어지고 있는 포석은 어떤 건가요? 네, 지금 이 부분은 조금 다른데요. 네. 단순하게 이쪽 부분만 놓고 본다면 1차전에 이슬아 선수와 조혜연 선수의 대국에서 나왔던 형태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면서 좀 백이 간명한 선택을 하긴 했지만 사실 이 진행은 좀 흙이 괜찮은 것 같아요. 이곳을 따내고 끼우는 형태가 되었을 때 백의 형태가 좋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진행하기에는 일단 백이 실리가 좀 부족한 그런
부분이 조금 약점으로 노출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제대로 된 세력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니까요. 네, 저돌은 세력이라고 보기는 조금 힘든 부분이 있죠. 네. 자, 아래 자막에 이벤트가 나가고 있습니다. 이벤트 문제가 총 3문제가 나가고 있는데요. 저도 매번 개인적으로 문자를 보내려고 하다가 놓쳤었거든요. 오늘은 케이크, 초콜릿, 수박으로 한번 도전을 해볼까 합니다. 네, 저도 승산이 있지 않을까요? 좀 유력해 보여요. 이 한 점을 이었어요. 네, 1차전 때 진행은 확실히 흙이 좀 편한 듯한 느낌이 있었기 때문에 조혜원 선수도 그 대국이 끝나고 나서 좀 연구를 했던 것 같습니다. 백은 이곳을 늘고 한 칸을 띄고요. 흙이 이쪽을 늘 때 네, 이쪽 부분을 한 칸을 뛴다든지 네, 지금의 교환은 백이 약간 이득이죠. 이곳의 형태는 원성진 선수와 최재영 선수가 바둑리그에서 두었던 형태와 똑같은데요. 네. 네, 그때도 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어요. 일견 백은 두 곳을 모두 수습해야 해서 더 바쁠 것 같은데 충분히 싸울 수가 있는 모양인 거군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연구가 최근에 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긴 한데 네. 아직까지는 뚜렷한 결론이 없어요. 네, 하지만 일견 보기에는 전투 자체는 흙이 못 싸울 것 같진 않습니다. 네. 네, 아무래도 초반에 흙이 좀 돌들이 많은 위치에서 전투가 벌어지기 때문에 네, 그래도 흙이 괜찮은 결과를 이끌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여요. 그 전에 두어졌던 실전에서는 흑이 이었다고 했는데 여기서 생각을 좀 더 하고 있어요. 다른 솥은 찾을 수가 있을까요? 네, 흙이 만약에 다른 선택을 한다면 이쪽을 늘어서 두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는 있는데 이 진행은 이쪽을 끊겼을 때 좀 기분이 나쁩니다. 흙이 이쪽을 빠져서 지키는 것은 백이 이곳을 하나 늘고요. 그 다음에 이쪽을 막아간다든지 하면 이 두 점을 깔끔하게 제압하는 게 생각보다는 쉽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안쪽으로 받아둡니다. 네, 흙은 이쪽을 공배를 채우는 것이 약간 전투만 놓고 본다면 좀 이득인데 네, 이곳을 이었네요. 이렇게 된다면 백도 중앙 쪽으로 행마를 했을 때는 조금 수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도 어차피 한 칸이긴 한가요? 네, 한 칸이 무난하긴 하고요. 네, 이곳에 흙돌이 이렇게 교환이 되는 것과 안 돼 있는 것의 차이는 이쪽에 흙돌이 있다면 나중에 이런 것들을 붙여갔을 때 이 두 점에 대한 자충이 하나라도 더 차 있는 것이 흙은 좀 더 백을 압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네. 네, 그렇지만 지금은 이쪽에 흙돌이 없는 만큼 네, 백이 행마를 하기에는 조금 수월해진 것 같아요.
변으로 두 칸을 벌리면서 확실히 안정을 취해놨는데요. 우상귀 쪽에 106점이 외롭진 않을까요? 네, 흑도 직접적인 공격을 하려면 이곳을 날일자를 두던지 아니면 반대편에 날일자를 두는 정도인데, 백은 방향에 따라서 한 칸을 뛴다든지 두 칸을 뛰어서 바깥쪽으로 탈출을 한다면 이 백돌이 크게 공격당할 돌은 아닙니다. 네, 물론 흑이 같이 동행을 하면서 진행이 되었을 때는 백도 그렇게 두터운 듯한 느낌이 들진 않지만, 네, 흑도 이쪽이 맞는 건지 이쪽이 맞는 건지도 조금 어려워요. 흑은 가장 무난한 선택을 한다면 이쪽을 한 칸을 뛰는 것인데, 이곳을 흑이 받았을 때는 백이 여길 한 칸 뛰는 것이 너무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네. 흑도 이곳이라든지 아니면 이곳을 두면서 백이 지금 한 칸 뛰는 것은, 네, 같이 협공을 한다든지, 네, 때에 따라서는 이런 부분으로 눌러가는 것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어느 한쪽으로 쏠려서 씌울 수밖에 없는 거네요. 중간쯤 두어서 덮어 씌우는 모양이 아예 나오질 않는 거군요. 네, 중간 정도를 둔다면 이쪽을 두는 것은 백이 너무 붙여 나오는 자세가 좋아 보이고요. 네. 그렇다면 이 정도를 둬야 된다는 건데, 이수도 백이 바깥쪽으로 나왔을 때 여기에서 봉쇄가 안 된다면 오히려 이 흑 두 점이 조금 엷은 듯한 느낌이 들어요. 네. 네, 지금은 흑은 좀 더 확실한 노선을 정해서 어느 쪽으로 씌워갈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적극적인데요. 네, 백이 받는다면 이쪽을 붙이겠다는 뜻이죠. 네. 백도 지금은 삼선으로 받는 것보다는, 네, 위쪽으로 밀어가면서 흑이 똑같이 붙이는 것은 백이 한 번 더 늘어두고 중앙 쪽으로 늘어서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백은 삼선으로 받는 것보다는 이쪽으로 밀어서 받는 식으로 생각을 해보고 싶네요. 삼선으로 받으면 흑이 붙이고 백이 밀었을 때 흑이 이쪽을 이을 수도 있지만 치받는 것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한 점을 단수치고 나오면서 둔다면 네, 백 모양이 이것은, 좋은 거 아닌가요? 네, 흑도 이쪽을 하나 늘고요. 네. 흑이 이쪽을 는다면 다시 흑의 형태가 좋기 때문에 백은 이쪽 부분으로 둬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미 좌상귀 쪽에 흑이 충분한 실리를 확보를 했고 이제는 이 두 점의 가치가 좀 작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 두 점을 가볍게 처리를 하면서 계속 흑이 실리로 이득을 보는 수를 둔다면 이것은 흑이 괜찮아 보여요. 받아줍니다. 네, 흑이 붙일 때 백은 이쪽을 먼저 하나 치받고, 네, 그 다음에 이쪽을 끊는다든지 아니면 중앙 쪽을 그때 나온다든지, 네, 백이 흑에게 이쪽 자리를 당하는 것은 조금 기분이 나쁩니다. 네, 치받을 때 이쪽을 늘어서 받아야 된다면 백이 조금 당한 듯한 느낌이 들어요. 네.
이렇게 짚어가는 방향이 항상 두 칸 벌림에는 두 곳이 되잖아요. 만약에 흙이 그 옆으로 뒀다면 모양이 완전히 달라졌겠죠. 네, 만약에 흙이 이쪽 부근에 두텁게 처리를 할 생각이었더라면 반대편으로 짚어가는 것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었어요. 붙이면 백이 끼워서 단수치고 있는 식의 진행이 될 수도 있는데 네. 이렇게 된다면 좌상기보다는 이쪽 부근에 흙이 힘을 실어주는 느낌이 들고요. 네, 지금처럼 짚는 것은 좌상 쪽에 좀 더 무게가 실린 듯한 느낌이 듭니다. 흙 줄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조혜연 선수와 이민진 선수. 2015년 여자리그부터 출전을 했던 선수들입니다. 이민진 선수는 항상 꾸준하게 50% 성적을 웃돌고 있고요. 조혜연 선수 확실히 올해에 달라진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9승 5패 8승 6패 이후로 올해는 정규리그 11승 1패로 다승왕을 차지하진 못했지만 승률은 가장 좋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네, 이번 시즌 조혜연 선수가 포스코 캠텍을 거의 이끈 느낌이 듭니다. 김채영 선수도 물론 잘했지만 조혜연 선수는 네, 그동안 속기에서는 조금 약한 느낌이 드는 선수였는데 네, 네, 이번 시즌의 속기 성적이 정말 무시무시해요. 그렇죠. 이 11승 1패가 모두 속기에 출전해서 나왔던 성적이니까요. 자, 상대 전적은 11승 3패, 이민진 선수가 열세인데요. 이 두 선수가 정말 오래전부터 만나왔죠. 1999년도 거의 입단 초기부터 지금까지 만나온 거니까 지금 연륜이 꽤 쌓인 선수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죠. 두 선수는 바둑을 공부할 때도 같은 도장에서 공부를 한 적도 있고요. 아, 그렇죠. 네, 두 선수 어느 정도 상대 스타일이나 네, 상대 어떤 식의 바둑을 좋아하는지 그런 것들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네, 두 선수가 맞붙었을 때에는 네, 그 알 수 없는 신경전이 있거든요. 그렇죠. 예전에 승부욕이 지금보다 더 강했을 때, 패기 있었을 때 시절도 생각이 날 거고요. 특히 이민진 선수는 비슷한 또래 선수들과 둘 때 좀 더 승부욕이 살아나는 것 같아요. 네, 임민진 선수의 승부욕이 사실 좀 기사들 사이에서는 유명한 편이죠. 네, 정관장배 때도 그 승부욕이 네, 긍정적인 부분으로 많이 작용을 하면서 네. 좋은 결과를 나타냈고요. 네, 확실히 그런 부분이 큰 승부를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과연 상대 전적 오늘은 어떻게 바뀔지. 조혜연 선수는 지금까지 팀에선 너무나도 잘해주고 있지만 워낙 승률이 좋고 지금은 기대가 정말 클 거기 때문에 본인에게 부담이 되진 않을까 싶어요. 네, 그동안은 좀 맘 편하게 대국을 했겠죠. 팀이 네. 성적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정규리그에서는 조금 편안한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었을 텐데 언제부턴가는 포스트 시즌 올라가는 것에 대해 약간 안정적인 팀이 됐죠. 네, 포스트 시즌뿐만 아니라 정규리그도 네, 한 라운드 전에 1등을 확정을 지었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 만큼 좀 심리적으로는 안정적인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 과연 챔피언 결정전에서도 좀 맘 편히 대국을 할 수 있을지는 오늘 대국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영신 감독은 이 두 명으로 2대0 승리를 이끌었기 때문에 그걸 기대하고 내보냈을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조혜연 선수는 김채영 선수와 함께 이제 1승 카드로서 기대를 안고 출전을 한 것이기 때문에 약간의 30초. 부담감도 하나, 없진 않을 것 같아요. 네, 조혜연 선수는 꼭 이겨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겠죠. 감독님 입장에서는 네. 아마 김채영 선수와 조혜연 선수가 승리를 해서 2대0을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만만치 않은 이슬아 선수와 이민진 선수가
나왔기 때문에 오늘도 좋은 기억을 안고 갈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오늘 스코어 역시 예상하기가 힘들고요. 지금 형세는 유불리를 따줄 수가 없겠죠. 네, 아직까지는 누가 확실히 좋다고 얘기하기는 어려운데요. 네. 네, 이민진 선수는 이제는 두 점을 좀 가볍게 처리하는 쪽으로 행마를 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이 들었는데 네, 지금도 두 점을 살리고 나왔습니다. 백은이 7점을 돌보면서 한 칸 행마를 했는데 혹시 이 흑 2점을 살렸을 때 상변의 백의 사활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을까요? 네, 글쎄요. 상변 쪽에 백돌은 확실히 살아있는 형태고요. 아, 네. 흑이 이쪽을 여섯, 일곱, 막는 것이 여덟, 만약에 아. 중앙 쪽이 봉쇄가 돼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이수는 선수로 들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 돌이 없는 이상에는 이 백돌은 완벽하게 살아있죠. 이쪽을 찌르고 막더라도 살 수 있는 방법이 지금은 먼저 둔다면 너무 많아요. 백 초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래도 이민진 선수의 생각을 따라가 보자면 이 2점을 살려서 지금 마지막 소로 둔 자연스럽게 집을 짓고 싶다 이런 느낌이 있어요. 네, 이민진 선수는 흑돌이 한 칸을 뛰어나왔을 때 백이 이 부근을 둔다고 예상을 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백도 한 칸을 뛴다든지 아니면 30초. 중앙을 하나, 둘, 날일자 정도로 셋, 두는 것이 넷, 좀 다섯, 무난해 보이고요. 여섯, 일곱. 백은 좌상 쪽부터 먼저 건드려 보겠다는 뜻으로 보이네요. 이곳이라든지 아니면 이곳 정도? 네, 이런 식으로 흙집을 조금 삭감을 해두고 네. 이런 부분에 백돌이 아마 놓이게 된다면 그래도 이 중앙 쪽에 흑돌을 공격했을 때는 조금 더 둘, 도움이 되는 셋, 부분이 있습니다. 넷, 다섯. 좌상귀를 두다가 혹시 흑이 손을 돌려서 중앙을 먼저 올 수 있진 않을까요? 네, 흑은 중앙 쪽을 두더라도 날일자까지 두기에는 이곳에 건너붙이는 약점이 좀 신경이 쓰이죠. 30초. 하나, 그렇기 때문에 둔다면 한 셋, 칸 정도인데 넷, 다섯, 여섯. 네, 이것은 백도 중앙 쪽으로 진출을 했을 때 이 흑돌이 물론 공격을 안 당하는 의미는 있지만 네. 이 백돌을 크게 압박하기는 힘들어요. 선수가 되더라도 그 한 칸과 백의 2칸 교환이 득이 있냐는 30초. 하나, 좀 더 짚어봐야 둘, 되는 문제 같고요. 셋, 자, 백은 어깨 다섯. 짚기를 갖습니다. 이제 좌변의 흑과 좌상 쪽의 흑돌은 연결이 안 되나요? 네, 흑이 이쪽을 밀어간다면 네, 백이 이렇게까지 차단을 할지는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돼요. 단순하게 늘거나 있는 것은 흑이 쉽게 연결이 되죠. 흑은 지금은 이쪽으로 한번 미는 30초. 것이 좀 하나, 둘, 어떨까 셋. 좀 그렇게 네. 생각이 되긴 하는데 끊어갔습니다. 네, 이렇게 된다면 네. 백이 단수를 치고 이곳까지는 젖혀볼 것 같아요. 흑이 끊을 수가 없나요? 끊을 수는 있지만 네.
끊었을 때 백이 이쪽을 잇는다든지 하나, 둘, 네, 좀 중앙을 셋, 두텁게 해두었을 때에는 다섯, 여섯. 흑이 이쪽 부근의 약점을 노릴 수가 없어요. 자충이 차는 순간 이쪽을 막는 것이 성립이 되기 때문에 백의 중앙의 형태가 굉장히 두터워집니다. 아, 네. 젖히는 것까지 해봤는데요. 백은 그게 최선인 건가요? 네, 백도 여기서 다른 수단을 구사하기는 조금 힘들어요. 30초. 하나, 네, 여기까지는 셋, 진행을 하고 나서 이곳으로 단수 치는 여섯. 것으로는 그냥 느는 것도 생각은 해볼 수가 있겠네요. 는다면 흑은 단수를 쳐서 받고요. 이렇게 된다면 백이 선수를 잡고 중앙을 둘 수가 있겠죠. 삼십 초. 하나, 둘, 셋. 바로 단수 쳐서 결정을 내버리네요. 그럼 잊고 흑이 넘어가서 젖혔을 때 흑은 물러서서 받아야 될까요? 백이 이곳을 잇고 네, 젖혔을 때 흑도 끊는 것보다는 3-3으로 밀어서 받는 것이 좀 더 낫습니다. 네, 이렇게 받았을 때는 백은 이제는 이쪽을 잇는 것이 아니라 네, 이곳을 늘어서 두겠죠. 네, 좀 이런 진행이 예상이 되는데 네, 계속해서 흑은 이 세 점이 좀 신경이 쓰이네요. 흑은 확실히 한 칸을 뛴 수로는 이쪽 부분을 지켜두는 것이 좀 더 좋은 선택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흑은 좌상기와 우변 쪽 양쪽의 실리를 얻었지만 대신 공격권은 백에게 넘겨줬습니다. 자, 챔피언 결정전 2차전 2국입니다. (2017) MDM 한국 여자 바둑리그 챔피언 결정전 2차전입니다. 자, 이젠 중앙 공방전이 예상되는데요. 역시 좌상 쪽은 흑이 뒤로 받았고 백은 늘었습니다. 바로 나왔어요. 네, 이민지 선수는 백이 이쪽을 나와서 끊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끊는다면 흑도 이 부분을 30초. 끊어가는 자세가 좋기 하나. 때문에 네. 둘, 네, 셋, 지금 당장 백이 넷, 나와서 끊는 다섯, 것은 좀 여섯, 무리가 있습니다. 일곱. 무리가 아니라고 생각한 조혜연 선수입니다. 네, 흑이 이쪽을 네. 끊으면 축이 안 되는 거죠. 네, 이곳은 축이 아니겠죠. 네, 우아귀 흑 두 점이 축머리가 되네요. 네, 그렇다면 백이 이쪽을 단수 쳐야 된다는 얘기인데 둘, 셋, 넷, 다섯, 흑이 계속해서 밀어가고 나서 여덟, 아홉, 열. 4번 남았습니다. 네, 이 한 점을 살렸을 때는 막상 흑도 싸울만 한 건가요? 네, 이제는 이 돌이 약한 만큼 이 흑돌도 중앙 쪽에서 좀 힘을 발휘할 수가 있긴 해요. 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면 이 백돌도 약해지기 때문에 네,
서로 굉장히 떨리는 진행이 30초. 되겠네요. 아무래도 흙도 하나, 5점이 둘, 제압이 될 수밖에 셋, 없고 좌변에도 다섯, 다칠 수 있기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끊어가질 못했습니다. 가볍게 처리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더라도 백이 당장 이쪽을 끊는 것은 좋지 못했네요. 백이 단순하게 날일자 정도로 두었더라면 네. 흑이 계속해서 이쪽 부분을 연결을 했을 때 그때 나와서 끊는 것이 좋거든요. 30초. 하나, 둘, 셋, 넷, 끊었을 때 다섯, 싸우는 모습이 많이 일곱. 다르네요. 여덟. 결국 돌아왔습니다. 흑은 바로 끝나요? 네, 흑이 지금 당장 이쪽을 끊을 것 같진 않네요. 백이 밀어가는 자세가 좋아서 네, 단순하게 이쪽을 한 칸을 뛴다든지 지금 30초. 이곳을 하나, 바로 둘, 막아가는 것이 성립이 된다면 다섯, 이수도 생각을 해볼 여섯, 수가 있어요. 일곱, 여덟. 네, 오늘도 오늘도인가요? 네, 오늘도 어김없이 제가 당장 둘 것 같지 않다고 얘기하는 데는 좀 바로 두어지는 그런 너무 경향이 바로 있어요. 두네요. 네. 이건 백이 좀 밀어가는 자세가 좋아 보이긴 하거든요. 흑이 한 흑이- 칸을 뛰면 네. 백도 같이 한 칸 정도를 뛰어둔다면 30초. 하나, 이 둘, 흑돌이 나가는 셋. 방향이 넷, 다섯. 네, 주변에 흑이 연결될 부분이 거의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시달릴 좀 시달릴 경향이 큰 것 같습니다. 잡히진 않지만 시달리게 되면 벌어놓은 집을 잃을 수도 있겠고 또는 하변에 백에게 큰 모양을 제공할 수도 있겠고요. 네, 지금 단순하게 흑이 한 칸을 띄었을 때 네. 백이 이런 식으로 이제는 날일자를 두더라도 여기를 나와서 끊을 수는 없어요. 백이 단수치고 계속해서 밀어버린다면 30초. 이곳과 하나, 이곳이 맞복이죠. 둘, 셋, 넷. 더 직접적으로 공격을 했습니다. 네, 이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흑이 나온다면 지금도 이런 식으로 둘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좀 더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것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흑이 젖혀 나오면요. 네, 이런 식으로 네. 나오는 것은 30초. 네, 이런 식으로 하나, 백이 선수 교환을 둘, 하고 나서 셋. 뭐 는다든지 네, 모양이 이렇게 너무 안 좋네요. 나오는 진행이 네. 된다면 흑도 조금 괴로운 부분이 있죠. 반대쪽 날일자로 바로 봉쇄하는 건 안 되겠죠? 네, 여기도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가 아. 있습니다. 그런가요? 네, 이곳을 두면은 30초. 백도 좀 하나, 둘, 떨리긴 해요. 셋, 흑이 네, 이곳을 밀어두고 여섯. 하나 끊고 나서 한 칸을 뛰게 되면 만약에 여기서 공격을 실패하게 된다면 실패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백이 잡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백도 좀 떨리긴 합니다. 그래서 모자 씌워 놓고 약간 비껴 갑니다. 이렇게 씌웠을 때 흙은 어느 30초. 한쪽을 밀 하나, 수가 있어야 하는데요. 셋. 약한 돌이 있기 때문에 행마에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이 민 곳을 바로 받아야 되나요? 네, 백은 이쪽 부분에 당장 응수를 할 것 같지는 않고요. 이쪽을 막는 것을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흑이 나와서 끊는 30초. 것은 네, 여전히 단수를 치고 밀었을 때 이 진행은 흑이 좀 더 부담이 되기 때문에 네,
네, 이곳으로 막는 것도 가능한데 조혜연 선수는 지금 흐름이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네요. 네. 좀 더 안전하게 둡니다. 건너붙여서 처리하는 건 백이 많이 엷을까요? 밀어간 수로 이곳이요. 네. 30초. 네, 건너붙이는 하나, 것도 생각을 해볼 수가 둘, 있지만 이쪽을 한번 셋, 밀었을 때가 조금 넷, 기분이 나빠요. 다섯, 만약에 이어서 받아야 네. 된다면 7, 나중에 여덟. 이쪽을 당했을 때 좀 아프잖아요. 네. 모양이 무너지는 느낌이 있네요. 이 한 점을 살려나올 수가 있나요? 네, 글쎄요. 자칫하다가는 긁어부스럼이 될 수도 있어요. 네, 이곳을 하나 백은 30초. 젖히고요. 하나, 흙이 당장 이쪽을 돌파하는 것은 넷, 다섯, 네, 이것은 흙이 축으로 잡힙니다. 여덟, 네. 열. 네, 몇 이것은 발짝 흙이 못 나가고 잡히기 잡히네요. 때문에 네. 젖혔을 때 흙이 선택할 수 있는 수는 이곳을 나가는 것과 이쪽을 치받는 수 두 가지를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이곳을 나가면 백이 계속해서 돌파를 하는 것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아니면 흙이 나갔을 때 이쪽을 잇는 것도 30초. 하나, 둘, 생각을 해볼 수가 있네요. 흙이 돌파를 하면 다섯. 이 자리가 선수이기 때문에 백은 이쪽을 다시 뚫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민진 선수 오늘 좀 무섭게 나오는데요. 2점 잡히지 않는다는 뜻이겠죠? 네, 흙도 막아가는 수가 좀 더 강력하네요. 이렇게 되는 순간 백이 중앙 2점 연결하긴 어렵게 됐습니다. 둘, 셋, 네, 이제는 백도 이쪽을 여섯, 잇고 일곱. 흙이 돌파를 할 때 네. 중앙 쪽을 뛴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이제는 흙을 당장 끊어가는 선택은 어렵겠네요. 네, 이민진 선수 이곳을 나오는 수는 정말 생각하기 어려운데 네, 막상 두어지고 나니까 좋은 수 같아요. 네. 자, 일방적으로 몰리지 않겠다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백도 차단이 됐고요. 중앙에 한 점을 젖힌다든지 제압을 하고 빨리 타겟에 힘을 쓸 줄 알았는데 오히려 백도를 끊어가면서 역습을 가하는 이민진 선수입니다. 네, 지금은 흙이 이곳을 젖히고 백이 이제 선수를 잡고요. 네. 그 다음에 무난하게 진행이 되는 흐름이 되었더라면 백이 약간이라도 편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민진 선수의 지금의 반격이 좋은 선택인 것 같습니다. 조현 선수도 이쪽을 당장 끄는 것은 좀 아껴줄 필요가 있었던 것 같아요. 백은 어차피 이쪽 부분을 한 칸을 띄고 느는 정도로 두어야 되는데 네. 혹시 흙이 연결할까 봐 그랬을까요?
네, 이쪽을 연결할까봐 이곳을 끊어두긴 했지만 백도 좀 자충이 찾는 의미가 있어서 네. 이곳은 흙이 당장 연결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힘있게 밀어갑니다. 지금 중앙 쪽의 공방 조금이라도 누가 주도권을 잡고 있을까요? 네, 글쎄요. 처음에는 백이 주도권을 잡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이민진 선수가 막상 강력하게 끊어가니까 네, 지금은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이제는 흙도 좀 편안하게 수습이 된다면 네. 네, 그래도 집으로는 흙이 할만하기 때문에 벌어놓은 것이 있죠. 네, 지금의 전투는 네, 지금 처음에는 확실히 백이 편했거든요. 근데 이쪽을 끄는 이상에는 오히려 흙이 편한 듯한 느낌도 들어요. 이 백돌도 약하기 때문에 네, 어려운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어느 한쪽을 밀지 않을까 했었는데 중간 지점인 입구자로 타기를 했습니다. 네, 백은 이제는 이돌과 이돌을 갈라가든지 아니면은 좌변 쪽에 흙집을 부수던지 둘 중에 하나는 꼭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곳에 흙이 집이 나고 흙돌이 연결이 된다면 그것은 백도 좀 피곤해요. 이곳은 두 점을 잡을 순 있어도 집으로 큰 곳은 아닌데요. 네, 글쎄요. 그쪽 지금 잡는 게 과연 큰 자리인가요? 두 점을 잡으면서 백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두터운 의미는 있을 텐데 지금 조혜연 선수 혹시 낙관하고 있는 걸까요? 네. 네, 다섯,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일곱, 이제는 흙도 네. 단순하게 이쪽을 한 칸을 띄어서 지킨다든지 아니면은 이쪽 부근에 돌이 오면서 네, 중앙 쪽을 좀 두텁게 정리를 하게 된다면 아, 네, 흙도 이제는 실리가 많아요. 네. 삼십 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3분 남았습니다. 두고 싶은 곳이 많은 장면입니다. 삼십 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네, 지금은 흙이 이쪽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만약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고 생각을 한다면 흙집이 생각보다는 많거든요. 지금 10집, 20, 27, 30. 네,
이곳이 40집이 약간 안 나고요. 이곳은 한 15집, 30초. 하나, 흙집이 둘, 55 정도는 충분히 나는데 다섯, 100은 여섯, 일곱, 쪽이 15, 아홉, 25, 26. 네. 100집은 확정가가 한 35집 정도. 그리고 이곳과 하변 쪽의 발전성 정도인데 그렇다면 흙도 충분히 할 만해요. 확실히 이 천원 부근을 누가 먼저 오느냐에 따라서 하변이나 우변이 많이 달라졌을 텐데요. 30초. 네, 백도 하나, 지금 이 두 점을 잡은 수로는 셋, 넷, 중앙 쪽에서 먼저 두고 나서 그 다음에 이쪽을 갈라가는 선택을 했어야 됩니다. 흙은 한 발 더 갔습니다. 네, 이제는 흙도 여기까지는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30초. 백이 있는다면 하나, 둘, 이곳을 두고요. 네. 네, 들여다봤을 때 이렇게 받기에는 너무 흙의 자세가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물어보는 게 좀 타이밍 같긴 한데 네, 이민진 선수는 오히려 한술 더 뜹니다. 오늘 꽤나 타이트하게 둡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지금은 이민진 선수가 확실히 좀 승기를 잡았다고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좀 더 확실하게 하겠다는 뜻일까요? 네, 지금 백이 계속해서 좀 물러서는 흐름이기 때문에 네. 아마 그 30초. 부분을 좀 하나, 생각을 하면서 상대를 더 셋, 몰아붙이는 것 넷, 같습니다. 그렇게 다섯, 기세를 탈 여섯. 수도 있지만 어쨌든 계속해서 중앙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반대로 역습을 맞을 수도 있어요. 네, 그 부분은 항상 조심을 해야죠. 네, 제가 지금 생각하더라도 백은 계속해서 역습을 해야 되는 타이밍에 좀 물러서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네. 네, 그렇지만 지금이라도 계속 역습하는 쪽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호구를 치나요? 네, 보통의 경우라면 호구 치는 것보다는 끊어서 네. 두는 것이 많이 두어지긴 하는데 지금은 상황이 좀 특수해요. 이 중앙 쪽이 백이 얇기 때문에 흙이 이쪽으로 호구 치는 것도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사실 상상할 수 없는 행마지만 지금 워낙 특수한 상황이어서 호구를 쳤습니다. 과연 백이 단수 칠 수 있느냐 물어보고 있는 이민진 선수. 지금 백도 여기는 단수를 쳐야 될 것 같아요. 기세인가요? 네, 이곳을 단수 치는 것 아니라면 네. 이쪽 부분을 어떻게든 갈라가는 선택을 해야 30초. 되는데 하나, 둘, 네, 셋, 그거는 백도 좀 넷. 떨리죠.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곳은 기분 좋은 교환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흙이 반발하는 것을 생각을 아, 좀 해봐야 되는데요. 그런가요? 백은 끊고 이곳에 약점이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단수를 쳐야 합니다. 30초. 하나, 흙이 늘고 둘, 셋, 넷, 다섯,
백이 여섯, 늘었을 일곱. 때 여덟, 한 칸을 띄어서 지켜둔다면 당장은 좌변 쪽은 사고가 없죠. 네, 백도 이쪽을 한 칸을 띄어야 되고요. 흙이 바깥쪽으로 나오는 진행이 된다면 이렇게 된다면 어려운 싸움 예상이 됐는데요. 이민진 선수가 젖혔는데 여기서 백이 오브를 치면서 예상하고 있었다는 듯이 바로 착점을 했어요. 네, 이런 수가 바로 두어졌다는 것은 이곳을 붙였을 때 이미 생각을 해두었다는 뜻인데 그렇겠죠. 30초. 네, 흙도 기세로는 반발을 해야 합니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기세입니다. 하지만 이 눈목자의 간격이 꽤 넓어서 이렇게 백이 가르고 들어왔을 때 여기서 견뎌낼 수 있을까요? 네, 흙은 일단 이곳을 제압을 해둔 만큼 집으로는 꽤 이득을 봤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돌을 단순하게 흙돌과 연결하는 쪽으로만 생각을 하면 되거든요. 네, 계속 쭉쭉 밀어간다면 30초. 연결하는 것은 하나, 어려울 것 같진 않은데요. 셋, 넷. 이 교환이 돼버리면 하변 쪽은 달라질 수 있는데요. 네, 조혜원 선수도 있는 수로는 이쪽을 쌍립 쓰는 것도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장면인데 이 정도로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단순하게 지금 이어서 쭉쭉 밀어가는 진행이 된다면 흙은 이 교환이 확실히 악수입니다. 아까는 그렇습니다. 젖힐 때 네. 백이 이곳을 젖히기가 좀 어려웠는데 네, 이제는 백이 이곳에 돌이 있기 30초. 때문에 하나, 밀어가는 둘, 게 가능해졌어요. 넷. 네, 이렇게 된다면 백이 이 두 점을 잡아둔 것이 이제는 말을 하죠. 이 백도를 전혀 네. 돌볼 필요가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밀어가는 흐름이 된다면 이쪽 부근에서 접전은 백이 약간이라도 성공을 거뒀습니다. 30초. 여기서 젖히는 건 둘, 안 되겠죠?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들어갑니다. 네, 흙이 젖히는 것은 백이 이쪽을 하나 단수를 치고요. 네. 그 다음에 호구를 쳤을 때 이 한 점이 안 잡혀요. 그렇다면 장문을 씌워야 된다는 얘기인데 기분 낸 뒤가 없네요. 네, 이렇게 진행이 되고 나서 흙이 바깥쪽으로 탈출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네, 젖히기는 조금 힘듭니다. 삼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백이 이곳을 호구를 친다든지 막는다면 네, 단수를 칠 수도 있고요. 단순하게 한 칸 뛰는 정도가 나중에 한 집을 내는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네, 미리 한번 30초.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결국은 중앙 민 쪽으로 흙은 손이 돌아와야겠죠. 네, 이제는 흙이 는다든지 아니면 한 칸을 뛴다든지 네, 둘 중에 한 30초. 곳은 하나, 꼭 둬야 되고요. 둘, 셋, 넷, 다섯, 네,
또 여섯, 계속해서 흙을 여덟, 오른쪽으로 아홉, 몰아갈 겁니다. 12번 남았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네, 지금은 흙도 어느 정도 교환을 하고 나서 이쪽에 하나 밀어두는 교환은 해두어야 되는 것 같아요. 흙이, 크게 의미가 있나요? 네, 흙이 이 교환을 네. 해야 되는 이유는 백이 막아서 지킨다면 이쪽을 늘었을 때 여기가 잘 안 막히기 때문에 이쪽을 막는 것이 거의 선수거든요. 네, 반대로 흙이 이쪽에 찔러두는 교환을 한다면 백이 이어서 받더라도 이제는 여기가 강력하지 않죠. 네, 아까는 그렇네요. 백돌이 있을 네. 때는 흙이 하나, 차단을 했을 때 단수가 되는데 이쪽에 흙돌이 있으면 바로 단수는 안 되잖아요. 네. 네, 그만큼 이쪽을 하나 밀어두는 교환을 하는 것이 흙은 약간 좌변을 지키는 데에는 이득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마지막 30초. 수 흙이 하나, 젖혔습니다. 둘, 셋, 넷, 다섯. 네, 여섯. 백이 과연 끊을 수 있냐라고 물어보는 것 같은데 네. 백도 지금 당장 끊는 것보다는 여기서 흙이 한 번 더 젖혔을 때 이때 끊어가는 것이 좀 더 낫고요. 흙이 이곳을 젖히더라도 백은 끊는 것이 아니라 느는 정도로 진행을 할 것 같아요. 왠지 기세에서 밀리는 느낌이 드는데 그게 더 실속이 있는 건가요? 네, 백은 이 흙돌을 잡을 하나,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둘, 네, 이 하변 쪽에 먼저 손이 오면서 이 부근에 집을 내면 된다는 생각을 네. 해야 돼요. 자, 하지만 지금 끄는 수로 인해서 분위기는 완전히 바뀔 것 같습니다. 네, 이민진 선수는 네. 네, 계속해서 강수죠. 시종일관 같은 모드로 두고 있는 이민진 선수. 30초. 하나, 둘, 셋, 넷. 과연 이민지 선수의 오늘 전략 통할 수 있을까요? 하변 점점 험악해질 것 같습니다.